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379쪽이 되겠습니다. 16번 8월 8일 문제부터죠. 지난주까지 이제 7월달까지 강의를 했었고요. 그 요까지 입력을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전표 입력하는 게 뭐 기본이 되겠고요. 그런데 전표 입력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 전표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있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들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거래의 대부분 가장 기본은 이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겁니다. 원재료 사오고 뭐 상품을 사오고 그리고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그렇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 매입, 카드 매출이 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카드로 결제하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거래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교과서상에서 회계처리 연습하고 그럴 때 뭐 전자력의 2급까지는 이제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이제 회계처리를 합니다. 회계 원리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부가세는 생략된 채로 이제 뭐 분개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래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뭐 좀 내부 거래 정도만 없을까요? 뭐 종업원들한테 급여 주고 그런 것들은 부가세 관련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극히 일부의 거래만 빼고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는 이제 실제 증빙을 보고 입력을 하죠. 세금계산서 또는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각종 공과금 같은 것도 이제 뭐 계약서가 있다든가 또는 뭐 거래명세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지로용지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지들을 보고 증빙을 보고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월 8일자 요거 이제 보고 입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고요. 16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교재 30문제 있으니까 이제 15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문제를 살펴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자 추석 명절 기념으로 전 직원에게 증정할 선물 세트를 이마트에서 구입하였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처 등록을 하라. 관리부 직원에게 줄 것, 생산부 직원에게 줄 것 해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한 거고. 그래서 회계 처리하려면은 직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이제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관리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생산부 직원에 대한 거는 복리후생비인데 제조원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카드로 구입했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8월 8일자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날짜가 8월이 되겠죠? 8월 8일. 그리고 이제 유형, 부가세 유형. 이거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나눠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에 관련된 것, 매입에 관련된 것. 자,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선물 세트 사온 거죠. 매입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면은 51번이 되는 거고요. 과세, 매입 과세가 되는 거고. 지금은 카드로 사온 거죠. 카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로 사왔는데 10% 있는 것, 이거는 면세, 이거는 영세율 그렇습니다. 뭐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은 57번이 되겠죠. 카드 과세 57번. 자, 그래서 유형 선택을 하고 품목을 선택하는데 보면은 품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합쳐서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 줄 입력하는 것, 두 가지 이상 종류는 복수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거래. 자, 복수거래. 품목은 지금 뭐 그냥 없죠. 그래서 뭐 선물 용품이라고 할까요? 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선물 세트.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카드로 사온 거예요. 카드로 사온 거는
이거를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110분의 100, 110분의 10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얼마냐면은 관리부 거 보면은 180, 190만 원이 되나요? 이거 계산을 잠깐 좀 미리 제가 계산을 안 해봤더니 헷갈리네, 이 금액이. 175만 원 더하기 17만 5천 원. 192만 5천 원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192만 5천 원. 이게 기침이 좀 나와가지고. 자, 그랬더니 이제 공급가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이제 분리가 됐죠. 이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도 이제 똑같이 뭐 선물 세트겠죠. 선물 세트. 그리고 요 금액은 공급가액이 225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22만 5천 원. 그러면은 합쳐서 2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드로 유형이 선택된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110분의 100, 110분의 10으로 자동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제 환경 설정에서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225만 원, 그리고 22만 5천 원 분리가 되죠. 전체 400만 원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엔터키를 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 뭐 F7이나 탭이나 ESC입니다. 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는 ESC 하나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항상 이렇게 이제 도움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때그때 보시면 됩니다. ESC 누르면은 선물 세트 외 두 종류니까. 그래서 전체 공급가액이 400만원, 부가세가 40만원.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가시세 신고서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를 새로 등록을 하라 그랬죠. 이마트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플러스 키나 뭐 이렇게 눌러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키 누르고, 공급처명이 이마트. 엔터키 치면은, 이렇게 이제 새로 등록한 게 나오죠. 그래서 코드가 3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311번. 그리고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요 코드만 입력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등록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을 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카드 어디 거냐 하는 게 나와요. 선택해주면 되고요. 법인카드 확인. 그리고 분계는 뭐 카드로 썼으니까 4번 카드가 되겠죠. 아니면 뭐 혼합해서 내가 그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지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를 완성을 시켜줘야죠. 자, 통상적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대로 원재료가 나오고 부가세 내역금, 미지급금이 나와요. 이 부가세 내역금하고 미지급금을 만든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 원재료가 아니고 지금 그 종업원들 선물 주기로 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리후생비가 되고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두 가지죠. 첫 번째 게 관리부용입니다. 관리부용. 그러면은 811번.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175만원. 175만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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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생산부입니다. 생산부는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번대에 511번 확인. 그리고 금액은 225만원. 225만원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10%씩 합친 거는 그게 이제 부가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은 하나 입력이 확정이 됐습니다. 종업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선물 세트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카드 과세라는 얘기예요, 결국. 카드 과세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니까 뭐 복수거래에서 입력한 거고. 카드 과세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을 해줘야 나눠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 완성하는 거.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8월 8일자를 했고, 다음 8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8월 10일. 업무용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현대차 정비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대금 12만 5천원, 부가세 별도죠.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대차 정비에서 전자세금기련서를 교부받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차량을 고쳤어요. 유형자산을 고쳤는데 크게 이제 그 비용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그냥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수선비 또는 뭐 여기서는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원가에 또는 공장, 건물 원가에 가산시키는 게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그 내용 연수가 늘어나거나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되거나 어쨌든 좀 거액의 지출이겠죠. 그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냥 뭐 고장난 거 잠깐 고친다든가 뭐 색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수선비, 그래서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업용 승용차,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비업무용 승용차, 비업무용. 비업무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택시 회사, 택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인 경우에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세법에서는 비업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의 구입이나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그랬었죠. 접대비라든가 업무 무관 경비라든가 소형 승용차,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8월 10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고친 거니까 매입에서 고르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세금기련서 받고 10% 되는 거는 51만 과세. 그런데 여기처럼 지금 세금기련서를 받았지만은 공제가 안 되는 거였었죠. 불공제에 해당되는 거였었죠. 그건 54번이 됩니다. 54번. 접대비하고 소형 승용차는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접대비,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54번. 그리고 이거는 차량 수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12만 5천원이에요. 12만 5천원. 나는 이렇게 이제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오는 거죠. 그럼 이제 나한테 영업한 사람, 여기서는 지금 현대차정비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는 과세 매출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기업에서는 과세 매출이고 나는 불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차정비 있죠. 현대차정비 확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금계에서 받은 거죠. 어쨌든 받았는데 불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뭐 이런 비용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비영업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회사가 그 택시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회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영업을 뛰는 게 아니죠. 우리 회사는 일반 제조회사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문구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확인. 그리고 분계 여부는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일반 현금. 그런데 이게 지금 원재료 사온 게 아니죠. 원재료 사온 게 아니고 자동차를 고친 거는 계정 과목으로 차량 유지비가 되죠.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인데 영업부 관리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822번이 되겠죠. 822번. 그리고 금액은 합쳐서 맞는 거죠. 이게 지금 12만 5천원, 12,500원.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 부가세 대각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불공을 선택한 거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0일이 됐고요. 다음 8월 26일자 살펴보겠습니다. 8월 26일
5월 12일 날 주식회사 세품과 계약한 원재료를 인수하고 원재료 받은 거죠. 사온 거. 전자첨기련서를 발급받았다.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중 1,0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전에 이제 1,300이니까 아마 130만 원 계약금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금 주고 이제 지금 한 2달, 3달 정도 지나서 원재료를 사온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원재료를 매입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8월 26일이 되고요. 그리고 매입이고 세금기란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 부과되는 정상적인 거래죠. 가장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그리고 뭐 종류는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 그리고 원재료라고 써야죠. 그리고 수령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별도고요. 당연히 13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품. 여기는 주식회사 세품. 그리고 전자세금기란서 교부 받았고요. 그리고 분계는 뭐 계약금도 있고 어음도 있고 그러니까 혼합이 되겠죠. 3번 혼합. 자, 분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130만원 있고요.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1,300만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 금액 처리해주면 되죠. 4번 대변. 그 전에 이제 계약금으로 준 거 있겠죠. 그거는 빼야죠. 계약금으로 준 거. 선급금으로 아마도 줬을 겁니다. 선급금 기록해 놨을 거예요. 선급금. 선급금 얼마냐면은 1,300만원에 10% 줬겠죠. 130만원입니다. 130만원. 이건 이제 자료에서 문제에서 제시해 주지 않아도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를 하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아마 이제 뭐 백데이터 자료가 있으면은 거기 선급금 1,300만 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걸 해도 되고 서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매입 매출 준비 입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대변에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1,0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어음을 발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급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 정상적으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 됩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이 얼마냐면은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외상매입금이 되죠. 외상매입금. 금액은 나머지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계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뭐 거래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 계약했던 1,300만원짜리 원재료 사온 거다. 그리고 이제 세금기란서 받았다. 그럼 이제 매입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분계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계정 과목만 만지게 특별히 어렵고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달 거래 3건 입력이 됐고요. 이제 9월달 거래로 넘어갑니다. 9월 3일날, 5월 26일날 주식회사 세품에서 매입한 원재료 중에서 2개가 한 개당 10만원씩이고요. 반품을 하였다. 전자첨기련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매입했던 원재료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반품한 경우에요. 매입 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입 환출. 그리고 우리가 요거 이제 입력할 때는 그냥 매입했는데 마이너스 매입하는 거로 입력한다 그랬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돌려보는 거니까 내가 오히려 판매하는 쪽 상품을 넘겨주고 그런 거니까 판매하는 쪽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매입에서 반품되니까 매입을 취소시키는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매입했다라는 전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매입. 내가 판매한 게 환입 때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매출 환입이라고 합니다. 매출 애누리아 환입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액도 깎아주고 하니까 매출 애누리아 환입 또는 각각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이너스 매출했다라는 전제로 회계 처리를 했었죠. 세금기란서를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자, 9월 3일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9월 3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매입한 거로 간주한다는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매입.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이 됩니다. 세금기란서 발급이 됐죠. 전자세금기란서. 마이너스 세금기란서가 발급된 거예요.
그래서 51번. 그리고 품목은 그냥 뭐 원재료 그렇게 하죠. 원재료. 그리고 금액이 지금 뭐 부가세 그런 얘기는 없는데 10만원씩 두 개니까 20만원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가 될 테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품. 확인. 세품. 그리고 전자생명서 발급 1번. 그리고 분계는 문제에서 보시면은 외상대금과 선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외상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계는 딱 2번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2번. 그러면 이렇게 분계가 완성이 됩니다. 차변에 원재료 마이너스 20만원,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마이너스 2만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22만원. 정상적으로 이제 외상매입금 사오는 거는데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예요. 매입 환출 또는 매출 환입은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380쪽으로 넘어갑니다. 380쪽. 20번 문제. 9월 15일 매출처 이세상 IT의 제품 220만원 부가세 포함된 요 금액을 매출하고 카드로 결제받았다. 거래처 등록을 하라. 신한카드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카드회사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품을 팔았는데 이제 카드로 결제한 거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 때는 통상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220만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점표 끊으면은 매출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9월 15일자. 됐고요. 9월 15일. 그리고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매출. 팔았는데 카드를 받고 팔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카드가 3개 나오지만은 과세라고 그랬죠. 과세. 10%. 그래서 17번. 그리고 종목은 뭐 다른 말이 없고 그냥 뭐 제품 그냥 그래야죠. 제품. 그리고 부가세 포함된 거로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220만원.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쭉 나눠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새로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등록. 그래서 등록할 때는 플러스 키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파는 곳 이세상 IT라고 하는 거래처 다 팔았지만은 대금 결제를 카드로 했기 때문에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한카드 그리고 코드 번호가 카드 회사니까 99702가 되죠. 99702.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주로 매출 거래인가 매입 거래인가 그것도 하라 그랬습니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바로 등록이 아니고 추가 사항으로 좀 입력하게요. 그러면은 뭐 카드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네. 이제 요거까지는 저희는 이제 필요 없고요. 요거는 닫고 지금 여기서 메인 매출인가 매입인가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별도로 지금 그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없으니까 그냥 요거 생략을 하고 ESC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주로 매출인가 매입인가 해서 교재에 보시면 이제 매출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거래처 등록 가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요까지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가 신한카드가 되겠죠. 확인. 그리고 분계는 이거는 4번 카드 매출이 되겠죠.
4번 카드. 그러면은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분기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품을 파는 경우 제가 그것도 지난주인가 지난주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실무에서도 이제 미수금 처리를 많이 하긴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외상 매입금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약간의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성격상으로는 외상 매입금이 맞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미수금 처리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9월 15일까지 됐고요. 9월 30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이소라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영수증을 발행하여 구입하였다.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일반 영수증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인 경우는 뭐 이런 거 뭐 세금 계산서나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개인은 그냥 사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증빙 없이 사가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증빙 없이 파는 경우 9월 30일이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9월 30. 자, 팔았으니까 매출인데 요까지는 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 영세율, 요거는 면세인데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증빙이 없는 경우가 14번 건별이에요. 증빙이 없는 경우. 이건 이제 간이가세제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수출하는 경우 요건 카드. 요건 이제 면세를 파는 경우 그리고 증빙 없을 때 면세인 경우고요. 나머지는 뭐 현금 영수죠. 그렇게 되죠. 지금은 14번 건별이 됩니다. 건별. 증빙 없이 파는 경우. 그리고 제품.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만원이죠. 이건 뭐 27,000, 뭐 207,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가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관련 없으니까 파는 사람은 이제 뭐 부가세를 별도로 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3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거래처는 생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생략을 하라. 원래는 이제 이소로라고 하는 개인을 등록해야 되는데 오늘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괴는 전액 현금이 되겠죠. 1번 현금. 그러면은 입금 전표로 되고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건별은 처음 나온 거였습니다. 처음. 증빙이 없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개인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건물 임차료 임대료, 개인한테 얻었을 경우에 이제 뭐 그 세금계산서 없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간혹 발생을 하고요. 증빙이 없는 경우가. 그럴 때 처리하는 유형이 건별이 되겠습니다. 건별. 증빙이 없는 경우.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다 어쨌든 증빙이 있는데 요거만 증빙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면세 건별도 있어요. 면세 건별. 면세품은 그 미가공 식료품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과일이라든가 생선을 사왔을 경우 그거 판매하는 사람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증빙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건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면세 건별 이렇게 면세 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고 그거 외에 개인한테 파는 경우 증빙이 없을 경우 14번 건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0월 1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